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폴카칩 첫 시간입니다. 자, 그럼 경찰학은 제가 매주마다 중요한 판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 쳐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라는 것은 늘 변형돼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들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매주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 포카칩처럼 해서 누워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원천징수행위죠. 이 원천징수행위라는 것이 과연 행정처분이 될까? 이런 문제가 우리 관련된 판례고, 이거는 실제로 있습니까? 작년 2차 우리 순경채용 문제에 기출이 됐던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판례에다 결론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들을 먼저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처분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판단하겠습니다. 처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이죠. 행정기본법에 보면 처분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법집행이죠.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한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왜 자꾸 처분인지 아닌지를 묻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우리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행정행위다 또는 행정처분 이렇게 하는데 행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처분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처분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성이 있는 거하고 처분성이 없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 중에서 처분성이 인정될 때 그때입니까? 쟁송이 대상이 된다. 쟁송이 대상이 된다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송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반대로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처분성이 없을 때 있겠죠. 처분성이 없을 때는 그때는 있습니까?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쟁송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달리 말하면 있습니까? 이 소송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하고, 요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 바로 통고처분이죠. 요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고처분은 여러분들 경범죄처벌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통고처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통고처분은 원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 절차를 빨리 끝내버려서 그 상대방한테 법적 안정성을 빨리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가 바로 통고처분이 된 거죠. 근데 통고처분도 겉으로 봤을 때는 행정청이 하는 거죠.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는 권한자가 되는데 경찰서장도 당연히 행정청이 되는 거고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과연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는 걸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겠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냐면 통고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랬을 때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부문에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판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고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마땅하지 못할 때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는 불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불이행을 하게 되면 다음 절차가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즉결심판 넘어가면 습니까 우리 법관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행정소송으로 처리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처분성이 없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이 뭐냐면 우리 형사법에 보면 어떤 원리가 있냐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 격언이 있었는데 이때 팁은 뭐냐면 의심스러울 때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판사의 이익입니다. 판사의 이익.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잘 풀리는 겁니다. 즉 판사가 이거를 받아줄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고처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통고처분이니까 이거를 취소소송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것이 취소소송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있습니까? 통고처분을 불이행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즉결심판을 통해서 법관에서 판단을 한번 받게 돼 있으니까 굳이 받아줄 필요 없겠죠. 이걸 받아준다는 건 있습니까? 중원 부원했습니까? 재판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굳이 쓸데없이 행정소송 받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처분성이 없다 또는 처분성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 표현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랍니까? 통고처분과 관계된 내용이죠. 저와 관련된 판례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통고처분 관련된 건데, 통고처분 있죠? 통고처분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송의 대상이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처럼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같은 표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이 있겠죠.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이거는 적법하지 못하죠.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칙금 납부 있겠죠. 불만이 있으면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주결 심판을 넘어가면 됩니까? 그때는 법원이죠.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취소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처분이 무엇이며 처분성이 있을 때는 쟁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죠. 원천징수란 단어를 좀 알아야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천징수가 뭐냐면, 자, 일단 우리 세금 같은 게 있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을 가지고 과세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소득세 같은 게 있겠죠. 소득세 같은 거는 법령에 따라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를 떼야 될지가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죠. 확정되고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딱 정해지는 거죠. 개별적으로 국세청이니까 세금 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월급이 200만 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일 때 소득세 10%라 그러면 200만 원을 다 하니까 그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 10%를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예 10%를 떼고 주는 거죠. 10%를 떼고 주니까 180만 원만 주게 되는 겁니다. 180만 원. 근데 월급을 주는 건 누가 주냐 그러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처에서 월급을 주니까 행정처에서 월급 200만 원을 주되 그중에서 10%를 떼겠죠. 10%를 떼고 얼마를 줍니까?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180만 원 주고 나머지 세금에 해당되는 20만 원 있겠죠. 20만 원을 국세청에 넘기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처이겠죠. 월급을 주는 행정처 10%를 떼고 주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징수 의무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공무원은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니까 수급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원래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국세청이니까 이걸 과세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행정처입니까? 어떤 처분을 했겠죠? 처분을 했지만 이거는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법에 따른 의무이행이죠. 의무이행에 불과한 겁니다. 의무이행에 불과한 거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스러울 때는 판사 이익을 한번 따져봤을 때도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굳이 소송 돌아도 받아줄 일 없겠죠. 받아줄 일 없으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 판례의 핵심이다 보시면 되죠. 결국 이 판례에서는 원천징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판례의 결론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 있겠죠. 납세 의무자는 공무원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의 신고나 그다음에 과세관청이 부과 결정 없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부과 결정하는데 근데 그게 없이 법령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죠. 확정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 있겠죠. 수급자에게 또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수급자로부터 징수를 하겠죠. 징수를 했으니까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요 징수행위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행정행위처럼 보이죠. 보이지만 얘는 실은 법령에 규정된 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요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판사 입장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행위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소송을 받아줄 일이 없겠죠.
소송을 받아줄 일이 없으니까 역으로입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판례의 핵심이 되는 거고, 우리 관련 판례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유재산 있겠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됐으니까 변상금 있겠죠?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과연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도대체 변상금을 내야 될까?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변상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까?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처럼 얘는 어떻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소송을 받아주는 게 맞겠죠. 그럼 소송을 받아준다 그러면 결국 얘는 처분성이 있다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개인들끼리죠. 개인들끼리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까? 뭐 잘못됐을 때 돈을 주고받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다르게 이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지고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입니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으로 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관련 판례 첫 번째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논리죠. 요 논리. 요 논리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하나 더 보면 똑같습니다. 국립교육대학이죠.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청이 다른 겁니다. 자, 국립학교에서 학생에 대해서 퇴학 처분했습니다. 퇴학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 팁을 가지고 생각하면 소송을 받아줘야 될까요? 소송을 받아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소송을 받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있습니까? 교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입니까? 교칙을 위반했긴 했지만 굳이 퇴학 처분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거는 한번 다퉈봐야 되겠죠. 다퉈봐야 되니까 소송을 받아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때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처분성 있다고 보니까 이 퇴학 처분은 당연히 했습니까? 얘는 행정처분이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취지로 이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이죠. 일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권을 발동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있겠죠.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이는 행정처분을 보는 게 맞고, 행정처분이 되니까 당연히 소송이 대상이 된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거를 이야기할 때는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또 하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정의규정을 봤던 것처럼 실제로 문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처분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의규정을 딱 내놓고 거기에 해당한 것은 뭔가 이렇게 물은 적도 있으니까 문제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팁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을 받아주는 게 맞겠다 싶을 때는 처분성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판사 입장에 봤을 때 소송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처분성을 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폴카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이 폴카칩 있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